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SNS에 모두 테헤란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한 영향으로 다시 한번 코인들의 시세는 급격하게 내림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은 변수를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대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75%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0.94%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6,000포인트 위로 올라왔죠. 나스닥 지수까지 1.52%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보여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을 짓눌렀던 중동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된 영향이었습니다. 이란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싶어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미국이 이스라엘 공격에 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핵 협상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란과 핵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뉴욕 증시의 흐름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현물 ETF와 관련해서 XRP 그리고 솔라나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북미 최초의 XRP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의 주인공은 캐나다의 자산 운용사 퍼포스 인베스트먼트의 ETF였는데요. 온타리오 증권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현지 시간으로 18일부터 거래가 시작됩니다. 자, 캐나다에서의 XRP 현물 ETF 출시 소식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캐나다가 XRP 현물 ETF의 스타트를 끊어줬다는 점이 되겠죠. 아직 미국에서는 XRP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캐나다의 선례가 미국에서의 앞으로의 승인 여부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리플과 SAC 간의 소송이 그래도 중요한 기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현물 ETF 출시로 리플의 법적 지위가 보다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소식으로 밤사이에 XRP의 가격도 7%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번 호재가 XRP의 가격 흐름을 추세 반전으로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솔라나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시죠. ETF 기대감이 실리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자산 운용사인 코인쉐어스가 SEC에 솔라나의 현물 ETF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 소식에 솔라나 ETF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92% 넘게 급증했고요. 가격도 10% 넘게 오르면서 밤사이에는 158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홍콩 증시에 상장된 밈 스트래티지가 최근 2,400여 개의 솔라나를 매입하면서 솔라나 생태계에 투자한 최초의 홍콩 상장사가 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다만 급격하게 상승하던 솔라나의 가격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방으로 향해서 저항선인 161달러를 돌파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다시 한번 140달러의 지지선으로 내려오는지를 조금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급격하게 내림세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2% 오르면서 다시 한번 10만 7천 달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보다 올라가기도 했었기 때문에 약간 아쉽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1%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2,500달러 선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XRP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재에 힘입어서 3% 넘게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보다도 더 올라갔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라나 기대감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급격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1.6%가량 하락하면서 150달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은 확인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주요 코인들의 흐름 그래도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변수를 품고 있으니까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들까지 잘 체크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전문가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방송은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얻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시분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정말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장인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측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예측이 아닌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꼭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을 통해서 어떤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힌트를 잘 한번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인 얘기부터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 정쟁에 대한 이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데 이게 또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주긴 주잖아요. 우선은 크게 주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 그 방송 때 말씀드린 제가 그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급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맞아요. 모든 코인들이 다 급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는데 지금 왜 이 시기에 얘들이 움직였었는가 그 부분을 좀 주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지금 9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모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음모인가요? 조금씩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9차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타격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란에서는 계속적으로 나는 핵을 개발하겠다, 그쵸. 미국 말을 듣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든지 좀 말이 먹혀야 되는데 그렇게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타격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스라엘 이용해서 타격하면서 이란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화해의 그런 제스처를 보였어도 계속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오늘 아침에도 이란에서 다시 한번 또 다시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안 하면 우리도 공격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또 이런 게 있죠. 지금 G7 회의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조기 귀국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들어가는 게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이 타격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다는 게 분명히 기사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어떤 서로 간의 이야기에 대해서 타격을 했던 거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동 쪽으로 지금 항공모함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란에 대한 위협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란이 이제 합의 이 부분이 조금 빨리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미국과 이란이 조금 서로 간에 좀 말을 맞춰서 타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기사에서는 또 이런 게 나오죠. 뭐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 불신임 관련해서 그것을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있던 측근들 같은 경우에 부정부패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소되는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다 맞지 않았나.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좀 이런 그 현실적인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한 네. 그런 부분이 좀 맞아서 이렇게 갑자기 타개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음모론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계속 이제 하겠다라고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은 계속해서 나는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수는 없어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게 협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우선은 협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란을 건드리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원유 시설을 절대 공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유를 한번 타격을 했어요. 근데 커다란 뭐 저장고라든지 이런 거 타격한 거 아니고 그냥 상징적으로 한번 타격을 했고 그리고 또 건드리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핵시설입니다. 핵시설을 타격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핵시설 타격하면서 그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핵을 그 개발하기 위한 과학자들이 많이 죽어서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간을 벌고 싶을 겁니다. 지금 지상군이나 뭐 이런 걸 따져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이 지상군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상군이 투입된다고 하면 이스라엘도 솔직히 말해서 이걸 어떻게 길게 가져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전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식으로든지 좀 해결을 좀 볼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빨리 귀국하는 그런 것도 아마 그런 하나의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 아직까지도 충돌이 계속되고 있고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마저도 아직까지는 대치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협상으로 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전문가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이제 또 중요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FOMC가 이제 또 진행되면서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되기는 했지만 이에 따른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그 거의 뭐 확률적으로 거의 100%니까 그 금리 동결은 될 것 같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월의 그 연설입니다. 파월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이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CPI 지수나 PPI 지수 보면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잡아주겠다. 너는 그냥 금리 결정만 해라. 이런 이야기를 지난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금리 결정 전에 한 번 정도 더 푸시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연준 의장을 새로 지명한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 파월을 자른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월가에서 보는 것은 아마도 올해는 한 두세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 지금 파월이 그만두는 5월 이후부터는 금리 인하가 굉장히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런 것을 보면은 지금 이번에 목요일에 새벽 3시에 지금 파월이 이야기하는 그 연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파월 연설에 대해서는 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실시간으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급방에서도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금 파월이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파월이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FOMC가 종료가 되면서 항상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간대로는 새벽에 진행되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해석해야 되나 항상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과 QR코드 안에서 함께 하시면요. 실시간으로 같이 해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날 때만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 그 사이에 스캔해서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FOMC에 대한 결과까지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연준 의장과 관련된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 다녀오시면서 그 안에서 나타났던 주요 얘기들을 전해주고 있으십니다. 오늘도 그 얘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 다뤄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난 방송 때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4가지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오.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난번에 뭐 비트코인 0.1개만 가져가도 부자가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요. 트럼프 일가가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다. 그리고 테더도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고 2025년 말에는 3, 4억 정도 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트럼프 일가가 그러니까 6월 10일 날 기사입니다. 트럼프 일가가 비트코인 채굴업체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하고 비트코인 중심 생태계를 강화하겠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모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무엇을 사냐면 국채를 사게 될 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를 사게 될 거거든요. 이제까지 미국에서 중국과 일본에서 미국 국채 10년물을 계속 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마이너스 성장처럼 계속적으로 네. 빼서 썼거든요. 이제는 이제 테더가 계속적으로 미국 국채를 삼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제는 빚을 지지 않고 아무 때나 돈을 빼서 쓸 수 있을 그런 어떤 현금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비트코인의 흐름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흐름 그리고 세계 시장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얘기를 정말 심심치 않게 다뤘었는데요. 예전에는 코인 시장 하면 비트코인을 중점적으로만 봤었다며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에도 비트코인 못지않게 여러분이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만큼 비트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이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얘기들 너무 궁금하시겠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방송에도 출연을 하시지만 따로 오프라인으로 강연회도 진행을 하고 있으십니다. 지난번 강연회 때 신청자 수가 너무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때 이제 XRP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오셨고 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거의 저희가 그전에는 35분 정도 했는데 너무 라운지가 적다 보니까 제가 딱 30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6월 28일 토요일에 오후 2시에 다시 한번 특강을 합니다. 자, 이때 특강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예측하는 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대응하는 시장이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여기에서 이런 시장에서도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XRP 앞에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XRP 캐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면 네. 지금 브라질이 제일 먼저 승인이 돼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는 캐나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XRP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 브라질 때도 급등을 했었고 이번에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였었냐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의 시기는 아니거든요. 상승의 시기를 확인을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장대 양봉이 좀 나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거래량이 세워져야지만이 그때부터 상승을 하는 것이지 거래량이 안 세워지고 가격적인 부분만 상승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격적인 부분만 보고 진입하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급등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은 상황이었는 거죠. 그렇죠. 보통 보면은 예전에 11월 달과 12월 작년이죠. 11월 달, 12월 달에 상승할 때 그 네. 거래량인데 지금 같은 거래량을 보면은
아주 적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5월 12일 정도 그 거래량이 한 번 정도 터져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XRP의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심은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다른 주요 알트코인 중에서도 XRP를 꼼꼼하게 살펴주시고는 합니다. XRP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짚어주셨는데요. 어젯밤에 급등이 나타나긴 했지만 거래량까지도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십니다. 가격적인 부분만 보면서 급등했네,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는 손실을 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니까요. 거래량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XRP와 관련된 얘기도 나눠봤으니까 이제는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얘기하셨던 히든코인 말씀도 하셨었지만 그 다음에는 바로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잖아요. 네네네. 바로 뭐 장대 양봉을 나타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지금 왼쪽 화면이죠. 왼쪽 화면에 보면은 제가 가지고 올 때 그 전날이죠. 그 전날 가지고 올 때 별로 안 올랐어요. 근데 방송을 하는 중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자랑을 하려고 앵커님한테 카톡을 좀 보낼까 했었는데 좀 자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날에도 고점을 찍고 나서 전쟁 때문에 급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방송 하는 날에 장대 양봉을 만들 때 그때가 바로 기준봉이거든요. 장대 양봉을 만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시가를 깨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와도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절대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된다. 그러나 정확한 저점의 타점을 알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앞서도 QR코드 있지만 그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거기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의 히든코인이 바로 에이브였는데요. 분명히 급등하는 시세가 나타나고 조정 흐름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할 여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향후 대응 전략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전문가님의 전략 이 안에서 계속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히든코인은 뭘까 또 궁금해지시겠죠. 오늘의 히든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있으실까요? 우선은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 제가 다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 1시간 정도 하는데 네. 아마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다뤄드릴 거예요.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난 후에 조정을 줬거든요. 근데 시가 이탈 없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쟁과는 상관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하락하는 코인이 있는 반면에 의외로 반등하면서 급등하는 그런 코인들이 상당히 맞아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쟁하고 상관없이 전쟁 때는 오르고 있었고 전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코인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문의 그 심리선을 보면 심리선에서 분명히 대왕고래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네. 지금 현재 대왕고래들이 제대로 들어오고 지금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때 다시 한번 어떤 종목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약간 방송에서 힌트를 주시자면 지금 시점에서 진입을 했을 때 뭐 몇 % 정도까지는 내가 바라보고 있다 목표가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라스베가스 갔다 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목 드렸을 때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한 53%, 두 번째 종목은 72%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23%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최소 50%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소 50% 상승까지도 바라본다라고 오늘의 히든코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코인명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